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기억력 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 예전 같지 않네 하면서 무언가 자꾸 잊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이 자료는요.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분명히 해둘 점이 있는데요. 오늘 분석은 무슨 뇌과학이나 의학적 진단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대신에 이 자료가 제시하는 굉장히 독특한 철학적, 어쩌면 좀 영적인 관점을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자료의 논리를 통해서 기억, 뇌, 그리고 영혼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기묘하고 흥미로운 세계관을 함께 탐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의 첫 문장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99%의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 보통 이런 진단이 나오면 큰일 났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이렇게 넘어가기 마련인데 이 자료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라는 자연의 섭리라고요? 이 말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죠.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죠. 기억력 저하를 퇴화가 아니라 보호장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연이 우리를 미워해서 기억력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일종의 필터를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자동으로 걸러내서 뇌를 보호한다는 개념이에요. 마치 자연이 우리 뇌에다가 자체적인 스팸 필터를 달아줬다. 뭐 이런 비유로 들리네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중요한 약속이나 꼭 외워야 할 정보까지 잊어버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자연의 섭리에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작동할까요? 이 자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연이 기억력을 가져가는 대신에 새로운 도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기억력 대신에 뭐를 줬나? 손에 스마트폰을 줬어요. 여기 다 담아라. 즉, 단순한 정보 저장은 이제 기계에 위임하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인과관계가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해서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군요. 그렇죠. 자연이 우리의 기억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불편을 덜어주려고 스마트폰이라는 외부 저장 장치를 쓰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인간은 이제 단순 암기라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더 고차원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고 그 변화를 자연이 주도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억력 저하와 스마트폰의 등장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순 정보 저장은 외부 장치에 맡겨라. 그리고 인간의 뇌는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 그럼 그 다른 용도가 뭔지가 이제 핵심이겠네요. 여기서 자료가 말하는 뇌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저장 공간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이 자료의 세계관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겐 두 종류의 저장 공간이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뇌입니다. 이곳은 1차 저장소, 뭐랄까, 일종의 임시 작업 공간, 컴퓨터로 치면 램 같은 곳이죠. 그런데 두 번째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뇌에서 처리된 정보 중에 정말 질이 높고 본질적인 것들은 잘 정리가 돼서 이 영혼이라는 연구 저장소, 하드드라이브 같은 곳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뇌는 임시 폴더, 영혼은 연구 아카이브. 비유가 재미있네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하는 걸까요? 그냥 똑똑한 뇌에 전부 다 저장해두면 안 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뇌에 너무 많은 걸 담아두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경고를 하죠. 질 좋은 정보를 뇌에 너무 많이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치직치직치직 이래가지고 여기서 스파크 일어나요. 그러면 돌아버리는 수가 있어라고 합니다. 스파크요?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스파크가 일어난다니 무슨 회로가 타버리는 듯한 이미지네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특히 이 위험이 한국 사람들한테 더 크다고까지 지적한다면서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자료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서요. 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질량 높은 정보를 더 많이 처리하고 저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뇌의 과부하, 즉 스파크가 일어날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일종의 지적 과역에 대한 경고인 셈이죠. 머리가 좋아서 오히려 위험하다라.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이 위험천만한 스파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 두 번째 저장소, 영혼의 정보를 옮기는 것이군요. 자료에서 이걸 내공을 쌓는다라고 표현하던데 이 내공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단순한 지식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자료는 이 기억을 어디로 하냐? 내 영혼에 잡아넣어갖고 내공을 만들어버리면 안 돕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공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통해서 완전히 체화되고 나의 일부가 된 그런 에너지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때는 불안정한 전기 신호 같아서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영혼에 내공으로 저장되면 아주 안정적인 형태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억은 휘발성 데이터고 내공은 압축해서 영구 보관하는 파일 같다.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그 파일 형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에너지다. 이 지점에서 논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우리 몸을 컴퓨터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두 종류라고 설명한다고요?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너지, 즉 음식물을 통해 얻는 물질 에너지입니다. 자료에서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빵이고 곡식을 먹고 돼지고기를 아무리 좋은 거, 용가리 통뼈를 먹어도 육신의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라고요. 이건 우리 육신이라는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전력 같은 거죠.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에너지?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에너지가 바로 이 내공과 직결되는 부분이겠군요. 이건 어디서 얻는 건가요? 바로 정보에서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료는 우리 정보는 뭐냐 하면 정보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라고 단언해요. 지식뿐만 아니라 아주 미묘한 느낌을 갖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라고 덧붙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모든 정신활동이 사실은 이 비물질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바로 영혼의 내공을 쌓는 재료가 되는 거고요.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행위가 단순히 지식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축적하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질 에너지는 쓰면 사라지는데 이 내공이라는 비물질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쓰면 없어지나요? 자료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공의 에너지는 소모 안 됩니다. 계속 쌓고 있는 거지. 물질 에너지는 소모성 배터리 같지만 내공은 한번 축적되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구 자산이라는 겁니다. 계속 쌓이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계속 쌓이기만 한다고요? 그럼 그 끝은 어딘가요? 평생 쓰지도 않을 에너지를 왜 그렇게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자료가 언급을 하나요? 네. 그리고 그 대답에서 이 자료의 스케일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스케일로요.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공의 힘이 어디 가서 쓰냐? 네가 신이 됐을 때 대우주에 가서 씁니다. 그게 내공의 힘이에요. 잠깐만요. 신이 된다고요? 대우주에서 쓴다고요? 방금 전까지 기억력이랑 스마트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과 우주라니 이 논리적 비약이 엄청나네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자료의 논리 안에서는 이게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를 기억하는 대신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쌓은 내공 하나하나가 사실은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더 큰 존재가 되었을 때 우주적 차원에서 사용할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배움이라는 행위 자체에 엄청난 우주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거대한 스케일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의 논리를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걱정하지 말아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대신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핵심은 명확합니다. 기억하려는 노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자료는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데요. 첫째, 무언가를 억지로 외우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그 순간의 환경, 대화하는 사람의 말을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듣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것들, 오늘 이 환경을 잘 이해를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기억해둬야지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과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이 이어져요. 그렇게 진심으로 이해한 것은 설령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잊어버려도요? 네. 왜냐하면 그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면 이해된 거는 절대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 내 영혼으로 들어가요. 그래, 그건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안심시킵니다. 뇌라는 임시 폴더에서 사라졌을 뿐 영혼이라는 연구 아카이브의 내공의 형태로 안전하게 저장됐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잊어도 괜찮다는 말이 기억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영혼에 저장된 내공은 그럼 어떻게 다시 꺼내 쓰죠?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꺼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저절로 발현된다고 설명해요. 기억 안 하는데 어떤 환경이 돼서 그걸 쓸 때가 되면 자판을 두드리면 쫙 하고 나오듯이 나와요. 걱정을 하지 마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진정한 이해를 통해 쌓인 내공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형태로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기억이라는 행위에 대한 집착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거군요. 억지로 주려고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힘을 빼고 이해하면 내공이 쌓인다.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부여하면서 이 논리를 마무리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이 자료는 한국인에게 아주 특별한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냐? 천손들이고 인류의 지도자들이고 인류의 큰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머릿속을 사소한 기억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죠. 잔잔한 걸 너무 처박아 놓으면 그 지혜가 안 나와요. 라고요. 인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를 더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한다. 잡다한 파일들로 가상화면을 가득 채우지 말고 중요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말이죠. 아주 깨끗할 때 나오는 거예요. 깨끗할 때. 복잡할 때는 지혜가 안 나와. 자갈 소리만 나오지. 결국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현상은 퇴화의 징후가 아니라 더 큰 생각과 지혜를 담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어떤 사명과 연계된 고귀한 과정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기억력 감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해서 뇌와 영혼, 물질과 비물질 에너지, 그리고 인류의 지도자와 대우주라는 이야기까지 정말 광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보를 외우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에서 비우는 것으로 관점을 옮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매일같이 소비하는 정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고 제안하는 셈입니다. 배움이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를 축적하는 신성한 과정일 수 있다는 그런 대안적인 시각이죠. 암기의 부담을 내려놓고 이해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 역설적으로 더 큰 지혜에 이를 수 있다는 통찰을 던져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이해한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차원의 목적을 위해 어딘가에 소중히 보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당신이 무언가를 이건 정말 이해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쩌면 바로 그 지식이 당신의 영혼에 기록된 내공이라는 책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